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수비급 제3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선물 사기 위해서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찾으시는 분들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남대문 상권, 명동 상권, 그리고 동대문 상권까지 서울의 굵직한 3개 상권 모두를 품고 있는 곳이죠. 오늘은 수도 서울의 중심부, 중구에 대한 지역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구 황학동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축 아파트 현장까지 소개해드릴 텐데요. 궁금하신 부분은 서울 전화 523-9440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비급 제33강 중구에 대한 지역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서울에서의 위치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부분이 중구가 되겠습니다. 위아래나 왼쪽, 오른쪽 나눠서 봤을 때 정말로 정중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에 일제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당시 종로는 북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그 아래 현재의 중구는 남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경성부의 중앙이다라는 뜻을 담아서 행정명이 그때 당시 중구로 고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정중앙부에 있고 서쪽으로는 서대문구, 마포구, 그리고 남쪽으로는 용산구, 동쪽으로는 성동구, 그리고 북쪽으로는 종로구와 인접해 있죠. 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면적은 굉장히 작지만 그 안에 행정기능, 업무 상업기능, 교통기능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굉장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투자의 중심지로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대한 개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면적이 9.97제곱킬로미터,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 면적을 갖고 있죠. 하지만 그 기능만큼은 작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구를 보시면 인구가 12만 6천 명인데요. 이 인구와 관련해서 이 한편에서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주간 상주 인구 지수라는 비율이 있는데요. 주간의 인구와 그리고 그 지역에 상주하는 인구를 그 비율을 따져보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주간 인구라고 해서 해 지기 전까지 있는 인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주 인구는 실제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기고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비율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80이고요. 그리고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250, 그 다음에 중구의 경우에는 350으로 늘어납니다.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결국은 주간 인구의 비중이 크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그만큼 실제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대비 일을 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곳이 이 중구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숫자를 굉장히 잘 해석을 하셔야 될 것이 일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은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주택지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이 중구의 높은 임대 수익률, 이 주택 수요가 압도하는 시장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중구 전체의 지도입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정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 다중의 지하철망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호선부터 6호선까지 그리고 경의중앙선까지 총 7개의 노선이 동서남북으로 교차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환승역들이 그냥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이 총 8곳, 그리고 트리플 역세권이 2곳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띄엄띄엄 환승역이 나타나는데 중구에서는 거의 매 정거장마다 환승을 이룬다라고 할 정도로 교통망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관공서, 서울시청 소재지이기도 하고 을지로와 퇴계로를 따라서 굉장히 많은 업무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역시나 또 상권이 되겠죠. 남대문 상권, 명동 상권에 이어서 동대문 상권으로 이어지는 서울에서 가장 굵직한 3대 상권을 모두 품고 있는 것이 이 중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황학동이라든지 그리고 신당동 또 청계천변을 따라서는 전통시장이죠. 이 재래상권이 아직까지도 잘 발달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신당동 일부 지역, 황학동 일부 지역에 굉장히 국한되어 있는 주거지가 굉장히 부족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조금 있다가 지적 편집도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현재 사진을 통해서 중구의 그 모습들, 면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이죠.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관공서 소재지가 바로 중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외환은행 본점 사진인데요.
여의도 금융가가 발달하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여의도에 몰려들고 있지만 아직도 은행이라든지 증권사의 본사들은 이 중구 쪽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뭐 무역 상사라든지 굉장히 큰 규모가 큰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쪽에 보시는 사진은 명동 상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남대문, 명동, 그리고 동대문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굵직한 상권이 모두 다 들어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호텔도 필요하겠죠. 조선호텔이라든지 프라자호텔 같은 유서 깊은 호텔들이 처음 출발했던 곳이 바로 중구이기도 합니다. 그 반면에 전통시장도 굉장히 발달해 있는 곳입니다. 현재 보시는 이 사진은 황학동 주방가구 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도 굉장히 잘 발달해 있고 그런데 과거의 모습에서 점점 탈피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탈바꿈되어가는 그런 곳이 중구다라고 사진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구에 이렇게 많은 업무시설들과 상업시설들이 넘쳐나는 반면에 주택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편집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보시는 것이 전체 중구의 지도가 되겠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상업지가 되겠습니다. 이 상업지에 그렇게도 많은 상업시설들, 업무시설들이 모두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면에 남아있는 지역들은 그나마 또 남산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남는 것이 뭐 신당동이라든지 뭐 황학동 일부 지역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주거할 수 있는 땅 자체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압도할 수밖에 없고 또 주택 임대 수익률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중구다라는 것을 지적 편집도를 통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곳이 중구이기도 합니다. 관악구, 종로구에 이어서 그리고 이 중구가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높고 또 1인 가구가 요구를 하는 소형 주택의 수요가 높은 곳이 중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114에서 집계한 서울 전체 자치구 중에서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치구들의 순위가 되겠습니다. 중구가 1위인데요.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등포구보다도 굉장히 압도적인 격차를 유지하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임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될 텐데요. 그만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간절한 곳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이 간절한 곳이고 특히 오피스텔은 그나마도 공급이 되고 있지만 혼자 살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은 너무나도 부족한 곳이 이 중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판 록봉기 힐스로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도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부동산 방송 보시면서 이 록봉기 힐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남발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아무 곳에나 그 록봉기 힐스와 같은 스타일의 도시가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63빌딩 안에 내가 들어가서 거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층 이상의 빌딩에 주거시설과 상업시설과 극장과 그리고 전시장과 전망대 모든 시설의 복합체가 다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도시가 바로 록봉기 힐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일본의 2003년도에 만들어진 대규모의 주상복합 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을 만들려면은 그 투자의 의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돈이 집중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강남구 서초구에 의해서 세 번째 재정 자립도를 확보하고 있는 곳, 그만큼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많은 돈이 돌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구다라는 것입니다. 개발의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중구의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상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98년도에 이 밀리오레라고 이름이 붙여진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동대문 상권이 과거 30, 40대 이상이 이용을 하던 재래 상권, 도매시장 상권에서부터 탈바꿈되는 모습을 요즘 들어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10대 또는 20대 이 청년층들이 운집하는 젊은 상권으로 이제 완벽하게 이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공연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를 확보하고 있는 것인데 1유동인구가 100만 명 정도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대문 상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준 계기가 바로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라고 이름이 붙어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이 DDP가 만들어진 이후에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유입하고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부대적인 효과로서 이 동대문 상권 일대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도시 민박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외국인 대상 도시 민박업의 경우에 관청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해서만 민박업을 펼칠 경우에는 그건 완벽한 합법입니다. 그리고 서울 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동대문 상권 일대에 그런 주택을 이용한 도시 민박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라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이 사진은 얼마 전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이죠. 포켓몬고 행사 때 이 DDP에 모인 인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때 당시 모인 사람 숫자에 대한 통계를 조사를 해보려고 했으나 찬된 실패했습니다. 근데 굳이 숫자를 헤아려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여기 까만 점처럼 보이는 것이 다 사람입니다. 그만큼의 집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DDP라는 시설이다라는 점을 사진 한 장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청계천 복원이 되겠죠. 2013년도쯤에 청계천 고가 철도를 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2년 반 정도에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청계천 복개 공사가 모두 이루어진 것이죠. 아직까지도 이 청계천 사업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의견이 엇갈립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이 청계천이 현재의 모습으로 바뀐 이후에 서울 시민들이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되었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필수적으로 거쳐가는 명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계천 주변의 종로 상권이라든지 동대문 상권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현격한 상승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굉장히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대화된 모습과 그리고 과거의 낡은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이 한쪽에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굵직한 도시재생 사업만 열거를 하더라도 이렇게 한 페이지가 꽉 찰 정도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운상가 재개발, 이 세운 재정비 촉진구역이 있겠죠. 이 세운상가가 우리나라의 주상복합 1호 시설입니다. 이 과거의 명성은 뒤로하고 이제는 낡은 건물과 그리고 쇠퇴된 기능만 남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운상가 주변에 그 일대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중보행도로를 만들어서 서울역 공원화 사업과 함께 맞물려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이 지역의 유동인구가 한 5배 정도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남대문 쪽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과 맞물려서 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이 사업 속도를 조금 더 촉진시키겠다라는 최근의 서울시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당동 재개발 구역, 신당 재정비 촉진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KCC 스위치엔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8구역과 9구역도 각각 조합 설립 추진위의 승인을 받고서 앞으로 예정된 그 활발한 재개발 사업의 진행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개발 이주 수요도 확실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 되겠죠. 그리고 황학동 지역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구역이 전체 황학동 상업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 되겠습니다. 표시를 해드리자면은 여기가 신당역이 되겠고 이 상단부에는 청계천이 지나가고 있는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상업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뜻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5년 이상 된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에 연면적의 30% 이상 추가 증축할 수 있게끔 고도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노후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이제 현대화된 고층의 번화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 이 황학동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학동이 30년 이상 된 그 전통 상권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 전국의 그 외식업소의 한 80% 이상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주방기기들이 모두 다 이 황학동 안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큰 상권이다라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중구라는 지역은 면적은 작지만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 그리고 교통 기능까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행하고 있고 주택 수요가 항상 주택 공급을 압도할 수밖에 없는, 주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높은 임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현재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